정액량이 줄어드는 건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약의 효과라고 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효과구나. 아, 약발이 잘 듣는구나.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제가 벌써 탈모약을 먹은 지가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탈모약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수로 치면 하루에 한 알이고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 15 하면은 얼마일까요?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얼마죠? 만 알이에요? 만 알이에요? 아니 이과시라면서요. 카이스트 출신 맞아요? 한 5,5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미 제 몸속에 5,500개의 알들이 들어가서 이제 흡수되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런 과정들을 벌써 15년을 반복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뭐 한 두세 달 먹다가 부작용 때문에 끊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데 저는 15년 동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별별 경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뭐 부작용도 겪어보고 또 계속 먹어보니까 갑자기 또 사라져 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오늘은 제가 15년간 제가 탈모약을 먹으면서 경험했던 실제 부작용과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쨌든 탈모약을 먹고 싶은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선뜻 약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약을 먹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피로감과 무기력증이에요. 일명 브레인포그라고 저는 요거 때문에 탈모약을 한번 먹다가 6개월도 안 돼서 한번 중단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복용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의대생 때인데 뭔가 공부할 건 많은데 자꾸 머리가 좀 무겁고 뭔가 막 이게 생각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듯한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자꾸 처지는 듯한 뭔가 이렇게 깔아앉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하고 있는 말이 전형적인 핑계 아닌가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탈모약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약은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냥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어디에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원래는 막 내가 사고가 뭔가 이렇게 비행기 타듯이 쫙쫙 돌아갔다면 이 약을 먹고 나서부터는 그냥 걸어 다니는 듯한 그러니까 사고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뭔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약간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브레인포그가 약에 대한 부작용이잖아요. 누구는 머리가 무겁다고 하고 누구는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우울감이 있다고 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브레인포그라는 증상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약간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고 머리가 무거운 이런 증상으로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좀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해 제가 설날에 갔더니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들이 하나같이 다 대머리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도 대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다가는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왔어요. DNA, 유전자에 대한 걸 너무 잘 아니까 이 남성형 탈모가 유전된다는 게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내가 공부를 벌일지언정 머리를 포기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바로 프로페시아를 다시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이 남성형 탈모는 유전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브레인포그 증상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먹고 진짜 한 8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건 없어요. 몸이 적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부작용이라는 게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몸은 계속해서 보상을 해나가요. 예를 들어 뭐 너무 많아진 거는 이제 빼버리고 부족한 것들은 다시 채워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탈모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3개월까지는 복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3개월 정도가 호르몬들이 밸런스를 맞아가는 기간이거든요.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3개월이 지나면 많이들 해소가 됩니다. 저는 원래 브레인포그는 이게 아침에 먹을 때 좀 더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먹자마자 약간 깔아앉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저녁에 먹는 걸로 바꿔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렇게 깔아앉는 느낌이 심하진 않아서 저는 밤에 약을 먹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성욕 감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걸 가장 겁내하기도 하고요. 성욕 감소는 어쨌든 성인이 되면 성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을 시작을 잘 못하죠. 근데 원장님은 왜 성욕 감소를 경험을 안 했어요? 의대생 때는 공부와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뭐 사실 성욕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특전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창 이제 아침마다 구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전사는 몇 킬로 달리기 하는지 아세요? 5kg요.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부심부리니까요. 육군이시잖아요. 3km밖에 안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특전사도 육군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5km 달린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루에 5km씩 매 아침에 러닝을 하는 게 성욕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달리기를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한강 달리기를.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하면 침대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아니 잘 잔다고요. 아니 잘 잔다고요. 달리기 잘하면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럼 밤에 잘 자야지. 얼마나 유리해. 자, 세 번째는 정액량 감소. 이게 사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왜냐면 이 탈모약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전립선 비대증이요. 그쵸. 전립선 비대 치료제랑 약 성분은 똑같은데 용량만 줄여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립선의 사이즈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정액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정액량이 줄어드는 건 약의 효과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원장님 이 정액량 감소의 대처법은 뭐예요? 받아들여야죠. 효과구나. 약발이 잘 듣는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이제 소화불량입니다. 사실 저도 이건 좀 겪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알약이 작은데도 굉장히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들고 체한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토할 것 같은 느낌과 같이. 식후에 먹어도 똑같아요.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제가 브레인포그를 겪다 보니까 복용 시기를 자기 전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종 고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립선 관련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고환 쪽에도 영향을 줘서 좀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고환 통증이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고환이 좀 아파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저는 특전사 마인드라서 그냥 드세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이상 드시게끔 억지로 하니까 사라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하나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탈모약 복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작용을 피하려고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탈모약을 쪼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좀 탈모약이 진짜 비쌌어요. 너무 비싸니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보험으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4등분으로 쪼개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히 4등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도달시키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약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 약은 일정한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때 약 효과가 최대치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쪼개 먹는 거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고 최근에는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쪼개 먹어야 될 요인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먹을 때 이제 탈모약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실 1년에 술 먹는 게 거의 두세 번 손에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전에 먹고 술 먹는 날이 있으면 술 먹기 한두 시간 전에는 프로페시아를 먼저 먹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술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자기 전 복용을 권장하진 않고 아침 복용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약도 복용 시간이 중요한데 맨날 술 먹을 때마다 원래는 뭐 밤 11시에 먹었는데 7시, 6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24시간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술과 관련이 없는 아침 기상 시에 그냥 복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탈모약 휴약인데 저희 환자분들도 계속 저랑 싸우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저 언제 끊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자꾸 끊는 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탈모를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증상을 개선해 주는 거고 먹는 그 기간 동안에만 탈모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약을 끊으면 한 번에 훅 빠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여지까지 늦춰놨던 거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딱 끊은 순간부터는 원래 유전자에 각인된 탈모 진행 속도에 따라서 탈모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미련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먹는 게 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 부작용들은 12개월 안에는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혹시라도 부작용을 경험해서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도 절대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1년까지는 좀 꾸역꾸역 드셔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건 진짜 괜찮은 건가 싶을 때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이건 끊어야 될 부작용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대신 구독자 한정 이벤트인 거 아시죠? 구독 좀 해주세요. 1년 이상 되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서 탈모의 전쟁에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역대위 이건미 원장이었습니다.